이번에는 우리가 웹폼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HTML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화면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즉 우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이브 같은 버튼이 있을 수 있겠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화면에 입력한 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뭔가를 요청해야 되죠? SAP. 그렇죠? SAP ERP 시스템에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내용을 저장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웹폼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화면에 뿌리고 끝날 거면 웹폼이 필요 없어요. 앞에 보셨던 HTML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냥 화면을 구성하면 되고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화면에 대한 컬러, 화면에 대한 UI 같은 측면은 우리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인 CSS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폼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아서 입력한 거를 서버 사이드, 즉 SAP ERP 쪽에다 어떤 정보를 보내거나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웹폼을 통해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웹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랙티브한 컨트롤이야. 뭐 하기 위해서? 웹서버. 결국 SAP ERP 시스템은 웹서버도 안에 임베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기능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SAP ERP 시스템과 우리가 데이터를 SAP ERP 쪽에다가 보내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액션이라는 이 어트리뷰트, 여기 보면 액션이죠. 이 액션이라는 애트리뷰트는 뭘 의미하냐면 SAP ERP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그 세이브 버튼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할 URL을 여기다가 연결해 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처리해줘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를 해야 될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동작하는 곳은 어디예요? 브라우저, 즉 웹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는 없고 뭘 등록해야 돼? URL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URL을 쫓아가 보면 거기는 누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소드는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 사이드에 이제 보낼 거냐라고 하는데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죠. 그래서 get 방식과 post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get 방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즉 서버 사이드에다 전송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get이나 post 방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뭐다? 서버 사이드, 즉 SAP ERP 쪽에다가, 즉 SAP ERP 웹 서버에다가 사용자가 화면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해야 SAP ERP가 저장을 처리를 해줄 텐데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폼 HTML 엘리먼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 있었어요, 여러분? P 태그,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섹션, 아티클, 패러그래프,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인 우리가 폼 엘리먼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페라나 크롬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죠? 가장 큰 문제는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 웹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현재 사용자가 개발하고 있는
즉 현재 사용자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이러한 로직을 타개하고 현재 사용자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크롬이면 이런 로직 타개하고 이런 걸 다 분기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코딩의 양이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될 양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브라우저별 해야 되고 심지어 브라우저별 동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직도 더 상이하게 구현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SAP UI5라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브라우저를 고려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SAP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 벤더를 고려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처럼 SAP UI5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브라우저를 고려하지 않고 처리해주는 기능이 다 이미 안에 구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input이라는 이 HTML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폼 안에서. 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큰 폼 안에서 F라고 할게요. 큰 폼 안에서 여러분이 input 필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input 필드는 여러분이 타입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range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얘는 화면상에 슬라이드 바가 나오고 마치 그 텔레비전에 사운드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바 형태가 나오고 넘버라고 하게 되면 해당 인풋 필드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date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입력 필드는 날짜를 입력하는 인풋 필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하면 해당 인풋 필드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그러한 형태의 폼 필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URL,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거,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텍스트죠. 텍스트. 그래서 우리는 인풋 필드에다가 우리가 아이디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이디. 그죠? 이 아이디는 유니크 해야 되죠. 해당 페이지에 있어서 유니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포커스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해당 인풋 필드가 화면에 즉 다큐먼트의 인풋 필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디폴트로다가 얘가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뜨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토포커스라는 기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나오고 있고요. 좀 보고 한번 우리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플레이스 홀더 기능이죠. 여러분 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네이버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건 이런 게 플레이스 홀더죠. 아, 플레이스 홀더를 여러분이 다 배우셨겠구나. 그죠? 우리가 로그인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고 해서 비밀번호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해라고 해서 아이디가 써 있고. 그래서 인풋 필드에다 어떤 내용을 넣을지 이렇게 사용자한테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텍스트를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플레이스 홀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플레이스 홀더 스미스. 그 화면에 플레이스 홀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풋 필드에 우리가 오토 컴플릿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우리가 브라우저의 쿠키나 브라우저에 입력된 과거에 입력된 내용들이 디폴트로 이렇게 뜨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오토 컴플릿 기능을 우리가 오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풋 필드의 타입을 패스워드로 다 해주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할 때 별표 처리가 돼서 입력이 되도록 하겠죠. 그죠? 웹폼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한번 웹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폼으로 돼서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A3. 그래서 우리는 HTML 파일 A03 웹폼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웹폼을 하나를 만들고 하고요.
일단 finishi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UTF-8로다가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우리는 폼 태그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폼 태그. 그죠? 그래서 폼 태그를 쓸 수 있고, 우리가 폼 태그는 크게 중요한 속성이 뭐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폼 태그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액션. 액션은 뭔지, 그다음에 메소드는 어떤 방식인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폼 태그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input 타입은 날짜, 데이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거죠. 플레이스 홀더 input your birthday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보죠.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텍스트, 그 다음에 name은 John.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폼의 역할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어디에? 서버에 전송할 거잖아요. 그죠? 서버에. 그러니까 당연히 ID 값을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 ID 값을 알아야지만이 화면에 입력된 값을 갖고 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ID는 IMP verse 이렇게 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거는 ID 값은 유니크 해야겠죠, 당연히. IMP 언더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아니죠? 웹폼을 해야 되는데 open with browser 이렇게 되는 거죠. input your birthday. 그래서 뭐 1999년 12월 31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폼을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Open with web brows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있는 name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죠? name. 그래서 name은 여러분이 id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name은 id와 유사한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버튼의 name은 둘 다 subject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입은 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제출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submit. 그다음에 value는 save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S1 증상만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 이렇게 네임을 갖게 줄 수 있는 거죠. 네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버튼이랑 두 번째 버튼이랑 여러분 네임은 갖게 줬나요? 틀리게 줬나요? 네임은 갖게 줬잖아. 서브젝트로. 그죠? 하지만 뭐만 틀려요? 밸류만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SAP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아야 되고 사용자가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어떤 버튼 눌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로직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비록 네임은 같지만 밸류가 틀림으로써 SAP EIP는 사용자가 현재 Save 1이라는 버튼을 눌렀구나. 즉 왼쪽 버튼을 눌렀구나. 그다음에 사용자가 두 번째 버튼 눌렀구나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name, value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중요한 건 이 value 값인 거죠. value.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네임의 밸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웹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용자가 화면에서 입력한 것을 처리해 주는 곳은 어디다? 요 액션 여기서 처리해 준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그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은 우리가 get 방식으로 전달한다 라는 것부터. 우리가 웹폼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